네, 이날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 다우 지수가 0.45% 올랐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0.62%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도 오늘 0.4%가량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날까지 4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오전에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아무래도 중국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약세 출발했다가 정오 전에 모두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온스당 1,800달러 아래에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금값이 하락을 했는데요. 그리고 유가도 오늘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광복절에 나온 이제 중국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달러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오늘 유가나 금값이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는 오늘 대체로 하락을 했는데요.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10년물 금리가 2.79%에서 마감을 했고 2년물 국채금리는 3.2%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스프레드는 한 40bp 정도에서 마감을 했네요. 그리고 달러 지수는 이날 0.8%가량 올랐는데요. 그러면서 106.5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와 이제 귀금속 가격이 하락하면서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에는 필수 소비재 그리고 유틸리티, 기술, 헬스, 기타 관련주들을 모두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마켓맵 보시면 오늘 대형주들이 대체로 다 파란불로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오늘 0.5%가량 올랐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3%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상하이에서 100만 대의 차량을 생산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3% 이상 올랐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오늘 1.7%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밈 주식이죠. 대표적인 밈 주식으로 요즘 엄청나게 빠르게 8월만 한 200% 오른 종목이 있는데요. 오늘도 25%, 그러니까 배드 베스트 앤드 비욘드의 주가가 오늘 25%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3대 지수가 모두 한 2%에서 3%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초에 사실 중국 지표가 나오면서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 결국 0.5% 내외로 좁은 폭이긴 하지만 모두 상승 마감하면서 여전히 시장에 좀 힘이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았고요. 무엇보다도 시장이 그동안 너무나 나쁜 이제 배드 뉴스 자체를 대비해 왔기 때문에 실제로 지표가 나오니까 그게 결국 이제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니 드와이어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이제 주가가 바닥을 친 것이다라는 강세론자들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동안 워낙 과매도 환경이었고 그리고 연준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랠리가 나온 것이다. 그러면서 아직도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하고 특히나 이제 채권 시장에서 나오는 수익률 곡선 역전이나 아니면 실질 유동성,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나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연준이 계속 되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금리 인상이 더 남았기 때문에 이 같은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여전히 하반기에 좀 경계 모드를 가져야 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그 성장의 엔진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7월 이제 주요 경제 지표인 산업 생산 그리고 소매 판매 그리고 그 투자 관련 지표가 이제 모두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모두 상승세를 보이긴 했었지만요. 그러니까 7월 그러니까 하반기 들어서 다시 지표가 상반기에는 중국의 2분기 지표가 GDP가 0.4% 증가하는 수준으로 크게 위축이 된 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하반기에는 좀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7월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3.8% 증가한 데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시장이 예상한 4.5% 증가보다도 낮았습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이제 아무래도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소비가 예상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왔고요. 지난달 같은 경우는 3.1% 증가를 했었는데 이번에 7월 같은 경우는 2.7%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시장에서는 한 5% 증가를 예상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도시 지역의 고정 자산 투자 같은 경우도 5.7% 증가를 했는데요. 이거는 시장이 예상한 6.2%보다 더 부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다 오늘 중국 지표가 부진하면서 동시에 중국에서 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통상 이제 그 금리가 인하되면 이게 뉴욕 증시에도 이제 플러스 효과를 가져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아무래도 중국 경제가 너무 부진하다, 금리를 내려야 할 정도로 부진하다라는 어떤 분위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오늘 초반에는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그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MLF랑 역레포 금리를 0.1% 포인트씩 인하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달러 위안화 가치도 위안화 가치도 오늘 달러 대비 한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아시아장 거의 끝날 쯤에 비트코인이 이제 한때 25,000달러를 터치를 했는데요. 이게 지난 6월 이후 2달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24,000달러대로 다시 떨어지긴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이렇게 비트코인이 주가랑 연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험 선호 심리가 이제 연준의 피벗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더 좋아질 것이라, 이 연준이 앞으로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와 그리고 비트코인 위험 자산들이 모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12%가량 올랐었는데요. 비트코인도 비슷한 수준으로 한 15%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상하이에서 100만 번째 차량이 생산이 됐다, 그것을 축하한다라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100만 번째, 중국에서 생산된 이 100만 번째 차량이 동시에 그 테슬라 전체적으로는 300만 번째 차량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달 7월에 캘리포니아주에서 200만 번째 전기차를 생산했다고 공개한 지 이제 한 달도 안 돼서 벌써 300만 대 생산에 돌파를 한 겁니다. 이러면서 오늘 테슬라 주가가 3% 이상 올랐고요. 그러니까 JP모건의 최고 경영자이시죠. 이분이 지난 6월에 경제 허리케인에 대비하라라고 경고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위험이 storm clouds, 그러니까 폭풍우를 몰고 오는 구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기 악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을 한 10%로 보고 있고요. 그보다 조금 완만한 경기 침체 가능성을 한 30%, 그리고 그보다 더 심한 경기 침체 가능성도 최대 30%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상황이 something more serious한 상황을 한 30%까지 예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고용 보고서 나온 후로 이제 미국의 지표가 좀 괜찮다라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온 지표는 대체로 부진을 했는데요. 일단 뉴욕주의 제조업 지수인 8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마이너스 31.3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지난달에 기록한 11.1에서 한 42포인트가 하락을 한 건데요. 이게 그 팬데믹 때죠. 그때 이후 최대로 가장 크게, 팬데믹 때 가장 크게 하락을 했었고 그 이후로 역대 두 번째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날 수치 같은 경우는 신규 수주 지수가 마이너스 29.6으로 전월에 한 6포인트에서 크게 하락을 했고요. 출하 지수도 마이너스 24로 전월에 25에서 거의 50포인트가량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제조업 활동이 마이너스대로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위축세로 돌아섰다라는 의미이고요. 물론 이게 뉴욕주 이 근방에 해당하는 거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제조업 지표가 악화한다라는 것은 전체 ISM 제조업 지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주택 지표도 하나 나왔는데요. 그동안 이제 미국의 주택 지표는 계속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오늘도 그걸 보여주는 지표가 하나 더 나왔고요. 8월 주택 시장 지수가 49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2020년 이후 처음으로 50을 밑돈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수가 50을 밑돌 경우 이제 위축세, 50을 웃돌 경우 증가세라고 보는데요. 이 지표 같은 경우는 1년 전에는 한 75 정도였습니다. 올해 1월에도 80을 웃돌았었는데요. 그 얘기는 이게 주택 건설업자들이 이제 비관론으로 돌아섰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협회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연준의 긴축 조치나 아니면 건설 비용이 계속 오르면서 시장이 침체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들이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최근에 뭐 생산자 물가 지수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둔화하면서 앞으로 1년 후에 인플레이션도 한 3.3% 대까지 떨어질 것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인데요. 이 12개월 인플레이션 전망치 3.3%는 이 파생상품 트레이더들이 지난해 이맘때쯤에 예상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 베팅이 틀렸었지만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9월에 금리 인상 폭이 0.5% 가량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 말에 기준금리가 한 3.2%까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금리를 한 3.5%까지 더 올린 후에 내년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우디 왕자 알왈리드 빈 탈랄 왕자라는 이분이 이제 소유한 킹덤 홀딩스라는 회사가 지난 2 월과 3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당시 전후로 해서 한 달 동안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기업은 가스프롬이랑 로스네프트 그리고 루코일 요 세 기업에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요. 투자 규모는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872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러시아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시점이 2월 24일이고요. 이 기업이 러시아 에너지 기업에 투자를 한 시점은 한 2월 22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가가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서방의 에너지 기업에 대한 제재가 나오면서 이제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사우디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던 사우디의 이 투자라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드포인트라는 이제 행동주의 투자자가 소유한 이 헤지 펀드인 서드포인트가 디즈니 주식을 매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서드포인트는 사실 연초에 디즈니 주식을 보유했다가 지난 2 년간 보유했다가 모두 처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새롭게 다시 디즈니 주식을 매입을 했는데요. 매입을 하면서 디즈니의 최고 경영진에게 ESPN을 분사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디즈니 주가가 좀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애플 관련해서는 애플이 이제 광고 사업 부분에도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애플이 직접 발표한 거는 아니고요. 블룸버그 뉴스가 광고 사업을 애플이 확대를 하기 위해서 온라인 지도 서비스 등에 대한 검색 광고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플이 관련 분야에 대한 서비스 매출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관련 기사를 내놨습니다.